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담당한 거는 인바디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전에 비만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바디를 이제 들여놓고 완전히 잊어먹고 있다가 이제 다시 보면서 인바디가 굉장히 좋은 기계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사실 그 체지방을 잰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요즘에는 비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지방을 측정하고 싶은데 사실 인체에서 체지방만 빼서 측정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 않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체가 프로테인, 그 다음에 뼈, 탄수화물 이런 게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방만을 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방을 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나왔고, 그 방안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제가 그때 비만 클리닉 공부하러 갔을 때 들은 거로는 여기 뒤에 여기 팔 뒷부분에 여기 잡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배 근육에 이렇게 집어봐가지고 얼마나 잡히나. 네. 한번 해보세요. 그 양양이 나와서는 안 하고 있네. 잡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면 꽤 많이 잡히는 게 이런 이제 부정확한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CT나 MRI 찍으면 그 지방이 드러나죠.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지방의 양을 재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 인바디는 그 체지방을 잴 수 있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지방의 양을 재는데 이게 이제 전기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물질의 이제 고유 그 성분 중에 그 전기를 흘려보내면 그 저항으로 얼마가 흡수가 되고 끝으로 얼마가 나오고 이제 그런 걸 잴 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전기학적인 그런 거를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재다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를 전기를 넣어주고 나오는 게 얼마라는 거를 측정을 하다 보면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지방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수분이 얼마고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임피던스 이제 측정법이 나오게 됐죠. 이게 사실은 그 지방의 양을 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정확한, 가장 앞선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몸 전체에 있는 체지방의 양은 잴 수가 있는데 좀 부위별로 체지방의 양을 좀 어떻게 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장기는 전기를 통하게 이렇게 쭉 통하게 하면 몸에 얼마만큼의 그 체지방이 있다. 요거는 이제 쉽게 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장비는 이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략적인 이제 나이나 그다음에 연령 키 이런 걸 이제 다 집어넣으면은 대충 그런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팔에 얼마 정도의 지방이 있고 다리에 얼마 정도, 몸통에 얼마 정도 지방이 있는가 추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또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배에 좀 지방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엉덩이에 지방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라 보이지만 이곳에 상당히 많은 지방이 숨겨져 있어서 그 나이가 먹을수록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인류 진화학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헬스케 보여가지고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게끔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가 있어서 이게 얼굴 살이 자꾸 빠져. 그래서 저보고는 상당히 말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게 그게 다 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는 상당히 지금 나와 있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에서는 팔과 다리, 몸통에 있는 지방을
측정하는 이 메커니즘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특허를 낸 거라고 해요. 인바디에서 특허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하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기계까지도. 그래서 메커니즘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면서도 아이디어가 좋은데, 이렇게 사람의 몸이 있고 이렇게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쪽 팔에 있는 일단 몸통부터 하겠습니다. 이 몸통의 지방량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전극을 쏴서 그러니까 전기를 준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전기를 줘서 이렇게 내려오게 해요.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에 지방을 재면 이게 몸통이 지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팔을 하려면은 이런 메커니즘을 해가지고 그 팔, 다리, 몸통을 다 따로따로 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기존의 그 체지방 측정 장비는 그냥 부정확하죠. 전체를 잰 다음에 그 관습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보통 지방이 이럴 경우에는 팔이 얼마가 이렇게 한 건데 이 인바디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전기가 두 번 겹쳐 흐르는 쪽을 잰다 하면은 몸통을 잴 수도 있고 팔을 잴 수도 있고 다리도 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그 세계 특허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인체, 몸통, 팔, 다리 임피던스를 따로 측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저항만 따로 측정할 수 있게 해서 팔, 다리, 몸통 이렇게 따로따로의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인바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존의 장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측정값을 전체 중에서 대략 나이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성별 보정을 하고 기타 보정을 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확하겠죠. 그죠? 또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 퍼센트가. 부정확한 거에 비해서 인바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부위별로 측정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그런 기계여서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을 이제 측정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수분을 측정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저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으면 이 세포를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포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 세포 바깥쪽에 있는 세포 외액이라고 하는 이 수분이 측정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고주파수를 넣게 되면은 이게 세포 안까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세포 바깥과 세포 안쪽에 있는 수분까지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파수를 쏴서 그 세포막을 투과해서도 하고 세포 외 수분을 측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체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터치식 전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잡고 발 2개 하고 그 다음에 이 손 이렇게 해서 8군데에서 터치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압과 전류와 전압을 분리해서 이렇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장비의 부착성을 높여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8.터치식 전구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바디 겉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최첨단의 과학이 숨어있는 좋은 기계라는 걸 이해하시고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